앵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는 우리말로 닷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배를 정박시킬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또 다른 언어로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앵커맨, 뉴스 진행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는 앵커는 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닷은 하이퍼텍스트의 특정 부분을 연결할 때 위치를 지정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하이퍼텍스트라는 워드에서 앞쪽 하이트는 오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문서 하나에서 다른 문서로 이동을 할 때 요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over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즉, 뛰어넘어서. 자, 문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위치에서 특정 위치로 뛰어넘어서 이렇게, 그래서 사이트 하나하나에서 문서 간에 뛰어넘어서, 문서 내에서 뛰어넘어서, 또는 사이트와 사이트 사이에서 포인트가 뛰어넘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앵커라고 얘기합니다. 앵커라는 말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쉽게 다루는 건 링크라는 말도 있죠. 이쪽에 놓고 클릭을 하면 특정 위치로 옮기는 것, 특정 사이트에서 링크된 연결 주소를 클릭하면 다른 사이트의 주소로 옮겨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링크, 앵커 쓰는데요. HTML에서는 연결을 할 때 앵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앵커를 써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워드 A를 써서 A 태그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HTML에서 A 태그를 쓴 경우는 알파벳에서 A, B, C, D 중 A가 제일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HTML에서는 A가 제일 중요하다. 즉, 앵커가 중요하기 때문에 A를 쓴 이유도 있습니다. 자, 앵커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이론에서 노드, 그 다음에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 이 두 가지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HTML에서는 노드를 하나의 문서, 즉 HTML 문서 또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 예를 들면 음성 파일 또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겠죠. 자, 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링크라고 합니다. 현재 사이트 A 안에는 노드 A1이 있고 A2가 있습니다. A1과 A2는 링크로 연결이 되고요. 다시 A2와 A1은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링크는 문서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문서 내, 즉 노드 A2 안에 특정 위치에서 또 다른 특정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링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이트 A에 대한 것이고, 사이트 B, 사이트 C, 여러 사이트 간에 노드 성성이 가능하고, 노드와 노드 간의 링크 연결이 또 가능합니다. 즉, 사이트 A에 있는 특정 위치에 링크를 걸면 이 위치의 목적지가 사이트 B의 B1의 특정 위치라고 하면 둘 사이를 연결해서 우리가 링크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링크 B1에서 C1으로, 다시 A2에서 C1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앵커는 링크의 출발점을 주로 앵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앵커에 대한 문법적 요소입니다. 앵커는 태그 이름이 A입니다. A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의 A, 제일 중요한 그 문자가 되겠죠. 또는 앵커의 A. 그래서 그 A 얘기는 이미 설명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의미는 링크를 연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문서 간 또는 문서 내에서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하이퍼미디어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법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로 시작해서 A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특정 콘텐츠를 써서 이 콘텐츠를 클릭하게 되면 어떤 특정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그럼 이동 장소의 위치가 필요하겠죠. 그 위치는 요 앵커 A의 속성 href, href라고 합니다. href 속성에 URL을 입력을 해서 요 링크 텍스트를 눌렀을 때 이동하는 위치를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는 문서 간, 사이트 간도 괜찮습니다. 또는 문서 내, 두 가지 분류가 있겠죠. 그래서 문서 간 또는 사이트 간에 대해서는 A로 시작해서 A로 끝나고요. 콘텐츠, 즉 W3C라고 하는 콘텐츠를 넣고 이 콘텐츠를 클릭했을 때 이동을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것을 href의 정의를 내립니다. 현재는 http www w3org index html 이쪽으로 이동을 해라. 그 다음에 여기 속성이 하나 더 있죠. 타겟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을 한 뒤에 요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나타날 건데 화면을 어떻게 나타날 거냐, 타겟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때는 언더스코어 블랭크라고 합니다. 새로운 윈도우 창을 열어서 거기에다가 요 주소에 있는 내용들을 표시해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문서 내의 예시입니다. 문서 내 예시는 똑같이 A로 시작해서 A로 끝나는데 href에 아까는 URL을 썼지만 문서 내에서는 ID 값을 씁니다. CSS 등에서 사용되는 ID는 바로 샵을 통해서 합니다. 설명을 한번 했죠. 자, 그래서 제2장을 클릭하게 되면 ID 값이 챕터 2로 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챕터 2에 대한 ID가 없다고 하면 오류가 생기는 거고요. 그 ID는 예전에 설명도 했겠지만 여러분이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만 문서 내에서 반드시 한 번만 나오는 곳, 그것을 우리가 ID로 정의를 내리고요. ID는 챕터 2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게 되면 요 P 값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간단한 A 태그에 대한 예제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속성은 href, download, target, 방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href는 URL 또는 샵 주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서 간, 사이트 간은 URL, 문서 내는 샵을 쓰면 되겠습니다. 샵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 주소다, 이미 설명을 했고요. 자, 다운로드 할 때도 다운로드는 해서 자기가 다운로드 하고자 하는 문서를 이렇게 해주면 레퍼런스에 가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새로운 그 사이트의 콘텐츠를 불러올 때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걸 우리가 이제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을 쓴다 말씀을 드렸고요.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underscore blank, underscore parent, underscore self, underscore top. 그 blank는 새로운 윈도우에 여는 것이다. parent는 부모 프레임 하나 위에 올라가서, self는 현재 윈도우에, 탑은 바디 전체에 나타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에 대한 예제입니다. 우리가
파일 이름을 anchor 1.html로 하고요. 그 다음에 HTML5 선언을 하고 HTML 시작을 해서 헤드 부분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타이틀에 HTML5 앵커 실습해서 헤드를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github.io에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본격적인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앵커가 들어가겠죠. 자, 바디 안에 H3 열고요. 아이디는 챕터 1. 이쪽으로도 문서 내에서 이동하려고 아이디를 선언했나 봅니다. 자, 제 1장이고요. P 패러그램 넣었고요. 다음.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앵커 3개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앵커는 구글 이동 새 윈도우라고 하는 거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google.com으로 가고 그때 새로운 창을 열어서 한다. 자, 요거는 한 줄 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내 문서 이동 하나 만들었고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anchor2.html 사이트 내에 있는 또 다른 문서입니다. 현재는 없겠죠.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anchor2.html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그겁니다. 현재 보시면 URL 전체를 안 썼죠. 그 점 보시면 되고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문서 내에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겁니다. 즉 북마크 이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샵을 썼죠. 즉 아이디를 얘기한 겁니다. 아이디의 이름이 챕터 3입니다. 그러면 문서 어딘가에 3이 있을 겁니다. 쫙 찾아보니까 여기에 아이디 3이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동을 여기로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문서에는 아이디가 3개가 있습니다. 챕터 1, 챕터 2, 그 다음에 챕터 3 이런 식으로 3개가 있습니다. 저장을 해놓은 거죠. 페이지상 길이를 짧게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소설 하나다 그러면은 페이지의 길이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많이 채워지겠죠. 그렇게 북마킹 하는 기능으로도 아이디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챕터 2 계속 읽어보면요. 2장입니다. 2장은 무엇을 정의합니다. HTML과 하이퍼미디어에서 노드는 HTML 문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이고 링크는 노드 간을 연결하며 앵커는 링크의 출발점 또는 도착점을 의미합니다. 학습한 내용입니다. 제1장에서 공부한 내용이 궁금하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하면서 클릭이 이제 클릭할 수 있도록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챕터 1으로 가는 거죠. 아이디가 챕터 1. 쫙 찾아보니까 여기입니다. 아이디가 챕터 1이죠.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링크가 걸려 있는 겁니다. 자, H3는 챕터 3 3장으로 했고요. 패러그래프의 3장입니다. 3장을 무엇을 정의합니다. 써놨고요. 요 안에 unordered list로 리스트 아이템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네이버의 새 윈도우.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네이버로 가는 거죠. 그때 새로운 창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내 문서 이동 같은 경우는 앵커 2로 가고요. 사이트 안에 있는 HTML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1장으로 이동해서 북마크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샵을 넣게 되면 챕터 1, 챕터 1이 쫙 보면 위에 있죠. 여기 맨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unordered list를 써서 한번 해본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에서 tr, th 헤더죠. 이동 주소, 사이트명, 설명 이 세 개의 테이블 헤더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디스크립션 써서 했는데 첫 번째 주소가 구글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명은 뭐 이렇게 네이버고요. 세 번째는 설명은 네이버 대신에 여기 앵커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테이블 중간에 네이버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 여기 네이버닷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트의 다른 문서 같은 건 앵커 2 여기 앵커 걸어 놓은 거죠. 두 번째 넣으면 되고요. 뭐 설명은 앵커 2다. 그 다음에 제1장 챕터 1 제1장 이동을 누르게 되면 챕터 1 맨 위로 가는 것이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제1장은 설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을 한 번은 리스트 아이템 즉 unordered 리스트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테이블 안에 구성 요소로
앵커를 넣을 수 있다. 그 내용을 보여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만들어진 예제를 GitHub에 올려놓고 실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1장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나오고요. 아까 그 앵커가 걸어진 세 개 부분이 있죠. 쫙 나와가지고요. 클릭하게 되면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2장 이렇게 되고요. 중간에 보시면 여기 클릭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도 클릭하게 되면 1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내용. 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리스트를 써서 만든 거죠. 그 리스트 3개를 놓고 이제 순서 없는 리스트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하나는 테이블을 만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헤드로 이동 주소, 사이트명 설명, 그 다음에 각각 들어가고요. 사이트명을 누르게 되면 해당 사이트나 문서, 사이트 내의 문서 또는 문서 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제를 통해서 앵커를 사용하는 그 대부분의 사례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코드를 입력하시고 하나하나 클릭해 보면서 과연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 새로운 또는 뭐 이렇게 링크가 연결이 돼서 앵커가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그 실행 예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앵커 2로 가는 그런 예제를 만든 거 봅니다. 그래서 요 앵커 2 아까 보시면 어디에 있었죠? 요겁니다. anchor2.html로 이동, 여기에 대한 문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창으로 연결돼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앵커 스타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앵커 스타일을 우리가 CSS도 하겠지만 그 전에 간략하게 먼저 하고 학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우리가 그 A 태그 사이에 있는 콘텐츠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아까 여기 하면서 아래 밑줄이 거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좀 바꿔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A 링크라고 돼 있으면 이 친구는 한 번도 방문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만들어라. 방문 상태 이전에 어떤 스타일을 정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A는 visited, 이것은 한번 방문한 겁니다. 그 브라우저가 해당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스타일을 좀 정의를 내려주라. 호버라고 하는 거 뭐냐면 호버링이라고 해서 그 드론 같은 거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을 우리가 호버링 상태라고 하거든요. 지금 마우스를 이용해서 지금 공중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호버에 문자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그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앵커에 그 마우스가 위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걸 정의하라는 겁니다. 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호버링 후에 클릭을 할 거잖아요. 근데 클릭하는 순간, 그 슬러가는 순간에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걸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앵커에 대한 스타일을 4가지 정도 만들 수 있는데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다. 그럼 보통은 글자를 파란색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컬러는 블루,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해서 아래 밑줄 있죠. 이걸 없애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없애는 거인 경우에는 none,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없애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트랜스페런트, 투명하게 해라. 그래서 바탕색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죠. 자, 한번 방문한 사이트는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예제에서는 핑크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히 데코레이션도 없는 걸로 했고요. 호버링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넌이 아니고 그 밑줄이죠. 밑줄을 한번 긋도록 정의를 내렸고요. 액티브인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코레이션을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방금 전에 학습한 앵커 스타일을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링크인 경우에 파란색, 그 다음 데코레이션 없이, 비지트인 경우에는 핑크, 데코레이션 없이, 호버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밑줄, 그 액티브 클릭하는 순간에는 파란색이고 데코레이션 없이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advanced adb를 써서 advanced anchor.html로 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바디에 있는 내용은 아까 했었던 첫 번째 예제와 동일한 예제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실행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앵커의 스타일을 네 가지를 정했기 때문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제에서 보듯이 이렇게 파란색, 한 번 방문한 곳은 핑크색,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그 언더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밑줄이 보이는 것. 그 다음에 클릭하는 순간, 액티브하게 클릭하는 순간의 상황, 그 네 가지까지 포함을 해서 앵커 스타일 네 개를 이 예제를 통해서 바뀐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보면 깔끔하게 그 언더라인이 없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데코레이션,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호버링에 대한 겁니다. 현재 마우스를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네모칸으로 했는데요.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클릭 위에 딱 올려놓게 되면 밑에 밑줄이 거의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학습했었던 요 앵커에 대한 스타일을 그 베이직 시멘틱에 적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고요. 여러분이 했었던 베이직 시멘틱 HTML하고 내용은 같습니다만 다만 요 8줄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걸 추가하시고요. 섹션 밑에 섹션에는 너비가 725, 플로트는 레프트로 해서 블럭 하나 만드는 그런 스타일을 추가했습니다. 바디 부분의 앵커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바디 부분에 unordered list로 리스트 아이템, 네이버 사이트 제1장 이동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당연히 시멘틱 이용해서 내부 시멘트를 이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메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기 섹션에서부터 요 섹션까지 주로 내용은 아까 정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사이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세 개의 그 unordered 리스트에서 리스트 타임을 넣을 수가 되겠죠.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요.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베이직 시멘틱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실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베이직 시멘틱 HTML보다는 조금 복잡해졌죠. 이 부분에 헤더, 내부 안에 3개 링크 앵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섹션 하나, 섹션 둘, 섹션 셋. 그 다음에 어사이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씩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안에 그 보더라인, 즉 경계선을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서 내의 그 분할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네모를 그렸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